호랑이의 기운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띠로는 호랑이띠. 호랑이띠인데 이제 호랑이라고 이렇게 보세요. 이건 띠는 아니죠. 뭐 띠가 될 수도 있지만 월지에 있을 수도 있고 일지에 있을 수도 있고 시지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호랑이라고 이렇게 개념을 일단은 잡으세요. 예, 호랑이. 범인. 이 범인자를 한번 살펴보면 원래 이게 이렇게 화살의 모양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상형 문자에서는 호랑이라는 게 호랑이라는 게 화살이라는 게 빨라요, 느려요? 얼마큼 빨라요? 아주 빨라요. 아주 빨라요? 그래서 이게 화살시에서 나온 글자다. 그래서 아주 빠르고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고 목표가 정해지면 호랑이라는 게 어때요? 목표가 정해지면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가고 하고 공격해서 사냥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죠. 옛날 우리나라 호랑이들은 사람을 물고 담장을 뛰어넘었대요. 그러니까 힘이 진짜 엄청난 거죠. 송아지를 물고, 사람이 아니지, 참. 송아지를 물고, 사람 물고 뛰면 큰일 나죠? 그렇죠. 송아지를 물고, 담장을 뛰어넘을 정도로 힘이 엄청 셌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예의주시하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주시. 그 다음에 목표, 지향이 있겠죠. 그냥 쓸데없이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목표를 한번 딱 잡으면 아주 낮은 자세로 호랑이가 막 그렇게 가는 거야. 목표가 정해지면. 우리 그러면 이 호랑이가 천간으로 가면 뭐죠? 천간으로 가면 어떤 갑에 해당하죠? 갑목은 어떤 기운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죠. 양의 기운이잖아. 호랑이 잎목도 양의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기운이에요. 이 기운은.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갑목을 탁이라고 아마 표현을 했을 거예요. 이 잎목도 마찬가지예요. 탁하고 올라오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상향하는 기운이라고. 뭘 뚫고 상향해요? 동토를 뚫고 막 상향하죠? 지렁이처럼. 꿈틀꿈틀 걸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거의 반대적인 개념이 경금이었었죠. 경금은 어떤 기운이에요? 경금은 반대 기운인데 밑으로 내리꽂는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목표를 정할 때 호랑이는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고, 그 경금,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지에서 신금을 배우는데 신금은 밑으로 내려 꼽는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갑목은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다. 상향의 기운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잎목을 당사주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천권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권성. 하늘 천자에다가 권세 권자, 그 다음에 별성자를 붙여서 천권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권력지향적이고 위를 향해서 목표가 정해지면 위를 향해서 돌진한다라고 해서 이런 별칭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랑이의 특성이에요. 호랑이는 옛날에 뭐라고 불렀어요? 산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산군? 매산자에다가 임금 왕자를 붙여서 이제 임금 군자를 붙여서 이제 산군이라고 했어요. 산의 임금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스케일이 쪼잔할까 클까? 일단은 잎목을 깔고 있으면 그래서 스케일이 큰 거예요. 산군이야, 산군. 산 하나를 통째로 내가 다 다스려야 돼. 그래서 내 영역을 침범하는 동물들은 형제라도 용서가 안 돼. 막 잡아먹어. 막 공격하고 싸우고 그래요. 그만큼 스케일이 크고 영역이 넓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목표를 정하면 이렇게 화살촉처럼 화살이라는 것도 아무데나 막 쏘지 않잖아. 관역을 겨냥해서 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갑목은.
그러니까 목표지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표지향적이고 권력적인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게 이제 호랑이의 특성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인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좋은 글자예요. 글자 자체가. 호랑이. 그 호랑이는, 목표 지향성을 갖고 있다.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볼까요? 절기로는 어떤 시기일까? 이 시기가? 절기로 한번 볼까요? 봄을 봤으니까. 절기로 보면, 봄. 맞아요, 봄. 그리고 절기로 보면, 이제 입춘. 입춘이죠. 입춘에서 경칩 전까지예요. 경칩 전까지죠. 이 사이에는 이제 우수라고 있어요. 우수. 그래서 봄인데 어떤 봄이야? 아직은 이른 봄이죠. 춥단 말이야. 아직까지. 입춘 땐 추워요. 2월 달에 우리 2월 초에 되게 춥잖아요. 입춘이 주로 2월 4일 날 시작되거든요. 되게 추워. 그런데 추우니까 꽃들이 아주 만발을 할까? 아니면 이렇게 탁 하고 한두 개 나오고 말까? 한두 개 딱 나오고 말죠.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목은 시작하잖아. 인목은 시작하는 기운인데 어떻게 시작해요? 네, 어렵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렵게. 한 가지만. 인목은 어렵게 시작하는 거예요. 묘목은 막 시작하는 거. 막 아무거나 함부로 막 이것저것 다양하게 하는 거라 그러면 인목은 한 가지를 보고 어렵게 시작하는 거야. 어렵게. 그러니까 우리 재작년에 인목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코로나 막 끝나고 어렵게 다시 재개하고 어렵게 시작했겠죠. 작년에. 근데 올해는 어때? 묘가 들어오니까 막 해 아무거나. 올해는 사람도 아무나 막 만나요. 사람도 남자도 아무 남자나 막 만나고 어렵게 안 만난다고 막 만나. 얘도 찝쩍 쟤도 찝쩍. 제가 사주 맨날 보니까 알잖아요. 바람나게 아주 좋은 시기예요 지금이.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묘하고 그래서 만물시생 인연야라고 이렇게 인목은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묘목은 엄만물야라고 해갖고, 그냥 막, 무성하게 퍼진다라고, 이 고서에서도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얘도 막 떨어지잖아요, 막. 얘도 막 떨어져. 옛날에는 안 떨어졌었는데,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만물, 시생, 인연야라고 이렇게 고서에서는 표현을 했어요. 만물, 시생, 자, 무슨 말이냐? 만물이 드디어, 비로소, 바야흐로, 이런 뜻이거든요. 비로소, 지렁이처럼 생겨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렁이 인자예요. 지렁이. 그러니까 지렁이가 어떻게 가요? 직진으로 이렇게 똑바로 가? 아니면 꿈틀꿈틀해서 가? 지렁이가 가는 거는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잖아. 그죠? 이게 지금 동토예요, 동토. 이렇게 싹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잎이 하나. 이게 땅이면, 이게 잎목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올 때 어려워, 쉬워. 만약에 얘가 쉽게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나와요? 그냥 툭 나오겠죠? 이렇게. 단기 코스로. 그러면 인연야라고 안 하고 직진야라고 했겠지. 직진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얘는 지구로 가지 못하지. 이렇게 밖에 못 가는 거야. 인으로 밖에 못 가는 거야. 지렁이처럼 밖에 못 가는 거야. 그 지렁이처럼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애기가 마치 산도를 빠져나오듯이 그렇게 해서 탁 하고 하나 나온 게, 그러니까 어렵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당사주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소에서는 만물 시생 인연야라고 해서 지렁이에 비교한 거야. 호랑이를. 호랑이가 사냥할 때도 쉽지가 않아. 어렵게 해서 한 마리 겨우 잡아서 목에 풀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임목을 생각할 때는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이걸 떠올리셔야 돼. 이렇게 올라가는 형상이다. 그림이 참 잘 그렸네.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묘목은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 이미 다 이런 것들이 나와갖고 여기서부터 이파리가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성하게. 여기서 새끼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간목과 묘목과 임목은 다른 세계다. 다른 세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봄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상향하려고 하겠죠? 내가 위로 올라가고 싶잖아. 모든 목의 기온 양기라는 것은, 우리 양이라는 것은 밝다라고 했어요? 어둡다라고 했어요? 밝다라고 했죠? 밝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뭔가, 계속 확산하고, 벌리고, 알리고, 높아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계속 상향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목이라는 건. 임목도 그런 기운이 어마어마하게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뚫고 나왔는데, 이대로 잎으로 가만히 죽을 수가 있겠어? 계속 자라나야지? 자,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지 않아요? 분명히 임목은 양목이란 말이야. 우리가 배울 때는 양목은 분명히 소나무, 전나무를 배웠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탁 나온 잎사귀 하나밖에 안 되는 게 임목이 될까? 라는 생각이 혹시 안 드시나요? 양목이면 커야 되잖아. 커야 되는데 오히려 묘목이면 풀이니까 조그만데 얘는 그보다 더 작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 양이 무조건 큰 거예요? 양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양이라는 것은 크다는 의미가 아니야. 음이 더 클 수도 있어. 물고기도 수컷인가? 아니, 암컷이 더 커요. 새들도 암컷이 더 크고. 음양은 크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큰 나무, 작은 나무가 음양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거든. 뭘 구분하는 거냐면 양이라는 것은 보여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눈에 보이잖아. 눈에 보이니까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뭔가 추진하려고 하고 확고한 신념이 있겠죠. 눈에 보이니까 갖고 싶겠지. 욕망도 더 세겠지. 눈앞에 견물생심이잖아. 이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내 여자 만들고 싶겠어? 안 만들고 싶겠어? 만들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그 아랍에서 여자들 왜 그 차도를 씌웠는지 아세요? 왜 그거 감춰놓는데 못 뺏어가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감춰놓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정근대적이지만 걔네들은 옛날부터 여자를 그냥 재산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내 보물을 잘 감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고에다가 깊숙이 귀금속 감춰놓는 거하고 여자 이렇게 둘러 매어갖고 못 나가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랍 사람들한테는 여자 자체가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음은 어때요? 음이라는 건 어둠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안 보이지 앞이. 그러니까 소극적이고 조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머뭇머뭇거리게 되고 이건가 저건가 계속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고 그런 게 음인 거예요. 크기로 나누면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소나무 절개 전나무라고 했냐면 그 고서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간목이나 임목은 대림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말 대림이라는 게 큰 숲이라는 의미거든요. 이런 큰 숲이라는 거니까 아예 큰 나무겠구나 이런 착각을 하는 거야. 단
뭐가 있냐면 임목 같은 경우, 간목 같은 경우에도 뭐가 있냐면 뭐가 크긴 커. 뭐가 큰 거예요? 이거는 꿈이 큰 거예요. 야망이 큰 거라고. 쪼잔하지 않은 거라고. 그러니까 음양을 나무의 크기나 이런 걸로 보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예. 가끔 보면 여자가 더 큰 경우도 있어요. 남자들이, 키 작은 남자들이 왜 키 큰 여자들을 선호하잖아. 그래서 키 큰 여자하고도 많이 댕긴다고. 그러니까 음양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음양을 이해하지만 사주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음은 크고 양은 작다. 아니, 양은 크고 음은 작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가요. 사주는. 예. 오히려 어둠이냐 밝음이냐. 그래서 어둠에서 나올 수 있는 행동 양식이나 생각, 그 다음에 밝음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나 행동 양식을 떠올려야지 음양이 적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양이니까 어떻겠어? 다 보인다는 소리지. 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임목은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임목은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지장간에 병화가 있는 거야. 병화를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자, 우리 다 배웠잖아. 무토가 이 안에 있으니까 임목은 가오가 있을까 없을까? 높이가 있겠죠. 사람이. 에? 막 행동하지 않겠지. 뭔가 높이를 추구하고 체면이나 명분 같은 거 중요시 여길 거 아니야. 자기 가오를 생각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리고 병화가 있어. 그러니까 높이, 하늘로 향하고 싶겠죠. 성장하고 싶겠지. 탈퇴 유화라고 하는데 내가 성장해서 사회적으로 목적 달성을 하고 그 권력을 갖고 싶은 욕구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병화가 있으니까 뭔가 내가 잘났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이거 알리고 싶을까? 몰래 감추고 싶을까? 알리고 싶겠지. 그 자랑질도 꽤 하겠지. 예. 그런 성향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다 또 간목이 본기로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성향이 있어요? 간목은 뻣뻣해요? 앞장서려는 기능이 있어요? 다 있죠. 앞장서려는 기운, 뻣뻣한 기운, 자존심 강한 기운, 내가 총대 매는 기운. 그래서 임목들이 데모하면 제일 먼저 잡혀가는 거야. 앞장서니까, 앞에 서니까, 지렁이처럼 어렵게 나와갖고 제일 먼저 잡혀가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임목은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 태양만 있으면 돼? 임목이 제일 부족한 게 뭐예요? 인월 때 필요한 게 뭐야? 그래서 병화는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야. 그래서 이걸 수생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임목은 물을 만나야지 생각이라는 걸 하고 계획이라는 걸 해서 목표를 정확하게 잡고 거기에 향해서 돌진할 수 있는 거라고. 그게 임목이에요, 그게.